안철수가 알고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미국에 왔더라고. 예, 예.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뭐 말은 그 자기 그 전자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왔는데 과연 미국 정계와 연결이 안 됐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걸 아무도 그걸 취재를 안 했더구만. 예, 근데 예. 이제 분명히 미국에 그 사람이 왔을 때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대통령 나올 걸 결심한 거고 미국서는 높게 넣어 나가면 우리가 믿겠다. 예. 원래 안철수가 바탕이 그런 친구 아니요?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제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분명히 안철수는 물론 박근혜보다 나았겠지만은 어쨌건 그 미국의 앞제비라 이게지. 그러니까 그게 참 한심스러운 얘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입김을 벗어나서 아직도 한국의 정권이 그 미국 맘대로 휘둘리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여건이니까 그건 방법이 없어. 내가 보기는. 어떻게 하겠어. 방법이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지금 그 박근혜 바람에 많이 깨부쳐가지고 옛날 국민이 아니잖아. 바보가 아니잖아.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이라도 대대적으로 완전히 안철수는 미국의 사대주의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 뽑으면 적폐청산은 물 건너간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서 국민들이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분명히 애들이 부정선거라고 나올 거예요. 예, 예. 부정선거가 안철수가 나오기 전에 8대2로 진보 쪽이 압도적으로 그 다수였으면은 예. 이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 지금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얼마나 부정선거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 예.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 예. 그것만 되면은 좋은데. 어저께 이제 그 안철수 띄우기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연합이나 KBS가 엉터리 여론조사. 특히나 한겨레고 집전화를 갖다가 60% 가까이 해가지고 무선은 40% 해서 안철수를 띄운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서 어제부터 그 언론의 왜곡 부분을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여론조사도 이게 순엉터리라는 걸 자꾸 이제 띄워서 알려야지.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 이건 우리 적폐청산은 물 건너갔다는 걸 국민들이 뉘우쳐야 되거든.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부릅뜨고 24시간 부정선거 예방팀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면 단위로 쫙 퍼져가지고 투표 한마다 24시간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고 분명히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거는 투표를 개표할 때 수개표를 먼저 해야 돼. 예. 수개표를. 예. 선생님 안철수가 1월 달에 미국 간 거 그 보도도 안 됐다는데. 아니 보도가 됐는데 예. 내 말은 기자들이 그 미국에 왔는 3, 4일 동안을 안철수 취재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나 기사 나갔어요. 그 자기 전자관계 회의가 하고 갔다 이렇게만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상세한 이 사람의 움직임을 취재를 안 했다는 거지. 미국에서는 그 사람 희미한 존재거든. 문재인이라 된다 몰라도. 그래서 미국 기자들도 안 하고 한국 기자들도 그냥 핑계치고 한데 이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 정부하고 얼마든지 내통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 내 말은.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를 당선 부정선거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안철수를 밀고 있잖아 미국 정부는. 안철수만 되면 4대를 확보하잖아 한국에. 안철수 처음에 반대했다가 지금 지지선언 했잖아요. 예. 아니 국민의당 당론은 아직까지 4대 반대야.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에서 나온 놈이 지금 뭐라고 그래. 4대 지지한다고 나오잖아. 어떻게 미국 정부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반대하냐. 이러고는 이게 완전히 바지적으로 이게 완전히 사쿠라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 대선에 문재인 같은 진보 세력에서 집권을 못하고 옛날 기득권 세력을 다시 내세우려는데 마땅한 놈에서 안철수를 대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왜 안철수가 미국 말 잘 들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우리 한민족이 사느냐 이게. 아니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간에 전쟁이 나서 초토화 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우선 강구를 해야 돼. 누구를 만들어야 우리가 북한과 화해하면서 대화해가면서 평화롭게 남북한 민족이 살아나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 이거는 그 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누가 가장 우리 남북한의 소위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옛날 김대중 노무현이 그렸던
남북 화해 모드 속에 평화 공존을 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타자가 누구냐, 이거를 국민들이 알고 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이가 가장 나아요. 남북한 위기 상황 등등 이걸 타개해서 평화 기조로 가서 네. 남북 경제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번 대통령 네. 선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해야 옳은 판단이 될까요? 참 이번에 박근혜가 참 99% 못된 짓을 했는데 그래도 역설적으로 박근혜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만큼 깨우쳤다는 거, 박근혜 때문에 그 탐욕의 화신이라고 하는 박정희가 청렴결백으로 세뇌됐던 국민들을 깨우쳐서 일반 대통령보다 더 악랄하게 소위 국가의 자금 모든 돈을 해먹고 스위스은행이 저축하고 이런 것들 지저분한 심지어는 월남에 파병된 군인들의 봉급 5,000명이나 사망자가 나왔는데 군인들 봉급 90%를 박정희가 도둑질에다가 스위스은행 위불하기를 시켜서 저축하고 그 액수가 그때 달러로 317억 달러예요. 이런 사람을 청렴결백에 마치 무슨 역대 대통령이냐 찬압하고 선회된 게 우리 국민인데 다행히 지금은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탐욕에 절어있는 놈이었구나. 이걸 이제 국민들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박근혜 아니면 이게 언제 가능했겠느냐. 몇십 년가도 고쳐지지 못할 이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박근혜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에게 어떤 면에서는 참 난 마음속으로 고맙게 느낀다고. 이제 국민들이 이 정도 깨치고 촛불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적폐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득권 세력의 그 부패 세력을 완전히 우리가 척결해서 새로운 나라 건설하는데 이제 우리가 총매진하려면 우선 앞으로 차기 대통령에 우리가 누구를 선출해야 되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첫째, 전쟁이 안 나야 돼. 전쟁이 나면은 옛날 전쟁과 달리 핵전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4천만 남북 민족이 죽습니다. 이게 미국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미국 군부가 이걸 알린 얘기입니다. 옛날에 4, 5년 전에.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이 안 나야 돼. 전쟁 안 나고 남북한 화해하고 대화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화해 무드로 이끌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할 때 그때 우리 민족에게는 앞으로 커다란 희망과 서광이 비쳐요. 경제도 저 북쪽으로 계속 개척하고 러시아 철도며 모든 게 북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 관계가 한국 경제를 크게 일으키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북한입니다. 왜 북한 민족을 우리가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 좋아하게끔만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사대주의자들이 큰 문제예요. 지금 나라 망치는 놈들에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대 열강을 변동 외교를 통해서 인거리 외교를 해야지 어디에 치우치면 지금처럼 완전히 미국이 치우쳐가지고 한국이 바보가 돼 있잖아.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옛날 김대중 노무현 때는 남북 화해 문제에 있어서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경의를 표했던 거예요. 우선 체육, 교육, 문화 등등 가면 남북까지 하다 보면은 앞날에 평화로운 통일도 가능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내다봐야 돼. 내가 염려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또 할 적에 이걸 국민들이 무슨 수를 막느냐. 그래서 우선 수개표부터가 처음에 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촛불혁명을 일으키던 우리 국민들이 밤잠 안 자고 곁에서 지켜봐야 됩니다.